자, 오늘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수시의 모든 대학들이 합격자 발표를 했고, 이제 12월 18일부터는 최초 합격자 학생들이 수시에 합격한 대학들을 등록하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12월 15일 날 서울대학교가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14일 날 오후 5시에 발표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오후 3시부터 이 화면을 켜놓고 기다렸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의 결과가 서울대가 합격자가 1명이냐 2명이냐 빵명이냐 따라서 모두 평가가 받는다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3년 학년 부장의 입장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봤던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더라도 그날에 긴장됐던 모습이 생생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학교는 2명의 학생이 서울대를 합격하여서 정말 기분 좋은 모습으로 서울대를 한번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 날 서울대 합격자 발표한 이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수시 모집 선발 결과에 대해서 브리프한 자료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선발 결과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올해는 수시에서 218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직윤으로는 501명, 일반 전형은 1501명, 그 다음에 기회균형은 179명을 선발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지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각 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자, 이 전형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숫자가 한 50여 명 줄었죠. 그리고 재작년 2022년 대비해서는 1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이 전형으로 서울대를 가는 학교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결코 기쁜 일만은 아니다. 이 전형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서울대를 한 명씩 보내는 어지간한 일반고 입장에서는 숫자가 줄어들 만큼 서울대를 못 가는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대를 못 가는 학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자, 506명 모집에 501명의 학생이 선발되었고, 이따 뒤에 바로 보시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일반기 고등학교에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물론 큰 틀에서는 수시에서 줄었던 인원이 정시로 이렇게 인원이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같은 수시 내에서도 지금보다는 일반 전형으로 인원이 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학교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 대비, 전년에는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1408명인데 올해는 1492명으로 한 80여 명 늘었고요. 아까 지균은 한 50여 명 줄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지균에 2명 지원했고 일반 전형에 2명 지원했는데, 안타깝게도 일반 전형에 2명 다 1차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건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준비를 좀 나름대로 면접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했는데 1단계 통과를 못했던 것이 상당히 아쉽고,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3년 동안에 학과를 잘 선정을 해서 또 아이들 내신 관리 및 서류 관리 열심히 하고 또 막판에 면접 준비까지도 철저한 결과, 아무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을 좀 볼 텐데요. 세부적으로 보기에는 아무튼 우리 언론 통해서 많이 보겠지만 서울 포함한 대도시 학생들이 더 많이 붙는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역균형이라는 건 이름에서 드러나지만 좀 교육 여건이 좀 힘든 학생들도 많이 뽑아주게끔 하기 위해서 세팅한 게 이런 전형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군에 해당하는 지역의 선발 합격자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도 더 줄었습니다. 전년에는 25명이었는데 올해는 19명이고요. 그죠? 2022년도도 21명이었는데 올해 19명인 거 보니까 더 줄었죠. 일반 전형은 46명.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일반 전형은 조금 55명인데 46명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었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큰 틀에도 변화는 없지만, 아무튼 일단 서울과 광역시 큰 도시 주변으로 해서 많이 붙는 경우이니까 좀 서울대도 나름대로 지역균형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균형 전형이 아니라 다양한 인원들이
좀 지원을 해서 붙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교육열이 뜨거운 또 잘 준비되어 있는 대도시 주변으로 서울대를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1명 이상을 배출한 고교는 765개다. 교육열이 높은 학교들, 그 다음에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하기에 여건이 충분한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 1명 배출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국에 고등학교가 2,300여 개가 있다고 하고, 그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1,700개, 1,800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 개라도 서울대를 보라는 학생이 765명인데, 여러분 매년 뭐 신문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서울대를 뭐 50명 보냈다, 30명 보냈다, 15명 보냈다, 어떻게 보면 5명 보냈다, 이런 학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학교에 3명만 보내도 대단한데, 이렇게 많이 보내는 학교도 있는 거를 포함하면 정말로 각 지역에서 서울대 1명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722개 학교가 나왔는데 그에 대비해서는 765학교니까 늘어난 건 하겠지만 정상적으로는 매년 줄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대를 배출하기 쉬운 전형이 지역균형입니다. 매 학교마다 2명의 전교 1, 2등이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2명의 학생을 추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크든 작든 2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한 건데, 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도 보십시오. 전년도에는 413명인데 올해는 441명. 여기서 줄은 숫자가 올해는 일반 전형에서 그래도 합격을 1명이라는 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전년 대비 좀 늘어나긴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900명 상회하는 숫자가 그래도 1명이라도 서울대를 보냈던 것 같은데 올해는 765개 학교입니다. 아무리 근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6개 군 지역의 일반고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한 번도 서울대를 보내지 못했던 94개의 일반고등학교에서 합격자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대를 1명도 못 보는 학교가 점점 또 늘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서울대도 여러 개 대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학년부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대 고대가 10명 20명 있더라도 서울대 1명이 없으면 지역사회에서는 마치 그 학교 삼류고등학교인 양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 이 서울대를 1명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세상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서울대가 1명도 안 나올까봐 얼마나 가슴 졸이며 그 합격의 순간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여자의 성비는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수시만 학교에서 고교 유형인데, 아까 보셨지만 지역균형은 일반계고가 90% 이상입니다. 이건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지역균형이 90% 전후로 합격자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 지역균형으로 서울대를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1명의 인원, 모집 인원보다는 좀 덜 모집하겠습니다. 수능 치장 못 마치는 학생들도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많이 있었겠죠. 어찌됐건 자공고 자사고 포함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지역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일반 전형은 전년 대비해서 아까 80여 명의 숫자가 늘었다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균형으로만 서울대를 보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에서 이제 일반 전형까지 도전하는 그런 일반계 고등학교, 여기 보시면 자사고와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은 전체 고등학교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그 숫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서울대를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났고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붙었겠지만, 이 학교 출신이라고 무조건 붙여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지역균형에서는 거의 없던 숫자가, 왜냐면 내신에서 충분히 일반고하고 대결되지 않습니다. 내신으로 뽑는 전형은 아니지만 내신과 서류와 면접과 모든 면에 뛰어냈던 학생들이 어지간한 고등학교에는 2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일반고의 전교 1, 2등을 상대하기에는 요 레벨의 학교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내신에서의 손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1.6등급짜리 학생이 일반전에 썼는데 1단계 떨어졌습니다. 물론 내신 때문에만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내신 1단계만 통과해주면 EBS 안에서 충분히 면접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 앞으로는 이 지역균형을 통해서만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반 전형에도 도전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전년 대비해서 아무튼 숫자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비 얘기를 했지만 뭐 성비는 뭐 어떤 전형마다 남성과 여성의 어떤 두드러진 특징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52대 48 정도의 비율로 남녀의 비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전형별로는 일반 전형이 좀 더 지역 규정보다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높은데 이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내신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공학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고 보는 반면에 일반 전형은 좀 더 복잡한 과정 속에서 남자들이 그나마 좋겠던 내신들을 많이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있고 개인적으로 별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서울대 합격했던 친구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비단 혼자만의 기쁨 아니겠죠. 3년 같이 했던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 학년부장 입장에서 정말로 3학년 부장 선생님이나 진학 지도했던 담당했던 진학 부장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부모님들은 두말할 거 없이 너무나 기쁘시겠죠. 동네 자랑이고 지역의 자랑이고 정말로 그럴 것 같은데 학교 가셔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교 붙은 학생들인 만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비치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는 서울대를 꼭 보내기 위해서만 우리가 대학 지도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서울대로 대표되는 이러한 상위권 대학의 우수한 입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지도했던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입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다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학생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대학교 보도자료 관련된 신입생 수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